네, 안녕하세요. 강한내 교실의 한의사 강민구입니다. 오늘은 두근거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강한 뇌, 심장이 쿵쿵거리면서 두근거리고 혹은 빠르게 뛰고 이런 증상들 경험해본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두근거림은요, 이 신체적인 이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심장 자체의 문제, 부정맥 이런 것들도 있겠고,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도 나타날 수 있고요.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혹은 다른 질환으로 인한 2차적인 증상으로 두근거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한 이상이 없이 나타나는 두근거림도 많이 있는데요. 두근거림 때문에 병원 진료를 받았고 필요한 검사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들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아마 젊은 두근거림 환자분들은 대부분이 그러실 거고요. 중년 이후의 분들도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그런 특별한 소견을 듣지 못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부정맥 약을 처방받기도 하시고 혹은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를 권유받기도 하시죠. 저도 이 두근거림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거나 두근거림이 나타나면 상당히 좀 불안하고 불쾌합니다. 기분이 좋지 못하죠. 그리고 안정되지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황장애, 공황발작이라고 하는 극도의 불안감이 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죠. 이러한 증상들은요, 대부분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자, 자율신경이란 뭘까요? 신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 몸 안에서의 신호체계를 우리가 신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에 자율자가 붙었습니다. 스스로 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심장이 빨리 뛰거나 쿵쿵거리거나 하는 것들이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즉 자율신경이란 거는요, 외부 환경에 대해서 알아서 반응하는 우리 몸의 자율적인 신호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럼 왜 두근거림이 나타나는 걸까요? 이건 제가 동물의 비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초식동물이에요. 근데 저 앞에 나를 잡아먹을 수 있는 천적이 있습니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천적이 어디로 움직이진 않는지, 위협적인 행동을 하진 않는지, 기분이 좋은지 어떤지를 계속 관찰을 하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면 언제든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짝 예민한 상태를 하고 있고 몸은 언제라도 빠르게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람으로서는 스트레스 상황이랑 똑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트레스를 내가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언제든지 당장 준비 태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뇌가 불안을 감지하고 예민한 상태가 되는 거고요. 우리 심장도 빠르게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동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빠르게 뛰거나 강하게 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심박수가 높아지고 두근거림이 생기기도 하지만 혈압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나 심박수가 모두 증가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런 두근거림 어떻게 줄일 수 있겠느냐? 당연히 스트레스를 줄이면, 스트레스를 완화하면 증상도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보통은 내 주변 환경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걸 내가 전지전능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두근거림을 완화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두근거림을 줄이는 혈자리 지압법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도 3가지 정도만 짚어드리면, 이 손목 안쪽에 있는 내관혈, 손목 바깥쪽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 신문혈, 그리고 엄지와 검지손가락 사이에 있는 합곡혈, 이런 혈자리들 손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누르기도 간편하고 쉽죠. 이런 혈자리들을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는데, 오늘은 혈자리 지압법 말고 새로운 방법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방법을 따라하기 전에 호흡부터 잡아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안정되는 호흡을 하려면 목과 어깨에는 힘을 쭉 빼야 됩니다. 그래서 어깨를 쭉 늘어뜨려 주시고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배가 볼록해졌다가 내쉴 때는 배가 쑥 들어가게 복식 호흡, 몸통을 이용한 호흡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호흡하는 걸 잡아 놓으신 상태에서 눈을 감고 두 손가락으로 눈꺼풀을 가볍게 눌러줍니다. 절대 세게 누르시면 안 되고요. 그냥 올려놓는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10초 있을게요. 호흡도 안정적인 호흡을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10초가 지나서 떼고 눈을 좌우로 위아래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또 호흡을 안정시켜 두신 다음에 이번에는 한눈씩 합니다. 10초 정도. 또 반대쪽 눈도 세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방법은 안구 심장 반사라는 우리 몸의 반사를 이용해서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근거림이 나타날 때에는 호흡을 잠궈 놓고 눈꺼풀을 가볍게 눌러주시면 된다는 거. 이 방법 이용하시면 두근거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증상이 오래되거나 심각하신 분들은 이러한 방법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부정맥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약을 드시지 않더라도 이 두근거림이 계속되시는 분들은 자포자기해서 증상이 나아지지 않겠구나라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러한 분들은 한의원 진료를 받아보시면 의외로 간편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두근거림을 예전부터 위중한 증상으로 보고 이 증상의 원인과 양상을 다양하게 구분하여 각자에 맞게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해 왔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면 두근거림 개선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지금까지 자율신경계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두근거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생기면 두근거림뿐만 아니라 어지럼증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소화기의 문제 혹은 팔다리 저림, 굉장히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율신경과 관련하여 영상을 올렸을 때에도 댓글로 많은 분들이 본인이 겪었던 불편했던 증상들을 올려주시기도 했는데요. 여기에서 보듯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올렸던 예전 영상들도 참고를 해보시고, 또 시청자분들께서 불편하신 증상들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드리거나 혹은 다음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적인 두근거림 포기하지 마시고 나아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서 한의원 진료도 받아보시고 증상을 관리하는 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한내 교실의 한의사 박민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 뇌